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총선이 큰 사고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결과 발표는 5월 초순 약 한 달 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 눈여겨볼 것은 조코 위도도 자카르타 주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투쟁 민주당의 예상 득표율이 19%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당초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직후의 여론조사에서 33.4%의 득표율이 예상되었었고, 투쟁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27% 이상의 득표를 기대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의석수의 20% 이상, 득표율의 25% 이상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당 연합체만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초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결과 발표 이후 일주일 이내에 후보를 지명해야 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각 정당의 합종 연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7월 대통령 선거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9월에 치루어질 2차 결선 투표까지 가야 하는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투쟁민주당이 조코위 주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등은 상승 랠리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4월 10일 투쟁민주당의 출구조사 결과가 선거 전의 예상보다 낮은 19%에 그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는 듯합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이날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3.2%나 빠지는 등 큰 낙폭을 보였고 루피아화의 약세도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당분간 좀 더 신중한 관측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루피아화는 4월 10일 미 달러당 11,358루피아로 마감하며 지난주 대비 34루피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인 4월 9일 11,289루피아 대비 하루 사이 69루피아가 상승한 것으로 미 연준의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약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적인 환율 상승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화는 4월 10일 미 달러당 1,037.5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9.8원 하락, 즉 1.9%나 되는 큰 폭의 평가 절상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달러당 원화는 4월 10일 한때 1,031.6원까지 환율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미 연준의 3월 FOMC 의사록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기준금리 조기 인상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의 양적 완화 축소 속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같은 날 오후 들어 신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외환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과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수세의 출현, 그리고 중국의 무역수지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발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반영되면서 달러 약세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일 대비 1.8원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지난 한 주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원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루피아화의 경우 국제시장 여건과는 달리 환율 상승을 보였는데 이는 숫자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이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4월 10일 9.19원으로 마감하며 원화의 평가 절상에 연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4월 10일 7.99%로 마감하며 지난주 대비 0.04%포인트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하락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어느 정도 선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4월 10일 4,766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26포인트, 즉 2.6% 하락했습니다.
이는 총선 결과에 대하여 큰 실망감이 하락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이날 거래량은 12조 6천억 루피아를 넘어서며 올해 들어 최대 거래 규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래량의 증가는 실망 매물의 출현과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매수세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망이 민감하게 반영되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의 여러 모습이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날지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경년 발행되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는 올해 5.4%, 내년 5.8%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했던 예상치인 올해 5.5%, 내년 6% 대비 각각 축소 전망한 것으로 시장 변동성 축소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긴축 통화 정책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루피아화의 수준이 수출을 증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차입 비용 상승과 투자 열기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것이 성장률을 함께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판단입니다. 경상수지 적자의 규모에 관련해서도 IMF는 올해 GDP 대비 3%, 내년에는 2.7%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율에 있어서는 올해 6.3%, 내년 5.5%의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이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올해 3.5에서 5.5%, 내년 3에서 5%와 비교해서는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나몬 은행의 안톤 핸드라나타 이코노미스트는 경상수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회복이 더디고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경제 정책은 긴축적인 분위기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면 0.25%포인트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IMF의 보고서에 앞서서 세계은행, 즉 월드뱅크는 인도네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5.3%, 내년 성장률을 5.6%로 예상하며 IMF의 예상치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국내 정치 환경이나 해외 경제 여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3월 말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미 달러화 기준 1,025억 9천만 불로 전월 1,027억 4천만 불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외환 보유고는 약 6개월치의 수입 결제 및 대외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최소 3개월치 이상의 외환 보유고를 보유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치를 감안할 때 다소 안정적인 규모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 말 1,000억 불을 넘어선 외환 보유고는 큰 변동폭 없이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인도네시아에 30조 루피아, 미 달러화 기준으로 26억 불 규모의 투자를 늘렸습니다. 국채 보유 규모도 올해 38조 루피아가 늘어 4월 2일 현재 외국인 투자자 보유 인도네시아 국채 규모는 362조 루피아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인플레이션율, 기준금리, 환율 등과 함께 외환 보유고 역시 시장 참가자들이 매우 중시하는 경제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4월 9일 있었던 총선 결과와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유인물과 홍보물 제작, 선거 유세에 따른 식료품 소비 등과 관련한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 총선에는 각 지역의회를 포함하여 약 20만 명의 후보가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지역의회냐 국회냐에 따라 부담하는 선거 비용은 후보자별로 3억 루피에서 많게는 20억 루피아까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영자신문인 자카르타 글로브는 이런 추정치들의 평균치를 근거로 계산을 해본 결과 이번 총선을 통해
150조 루피아가 지출되었으며 GDP 대비로 이는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뜨구 다르탄토 연구원은 해당 지출 규모를 115조 3천억 루피아로 산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선거 비용 지출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약 0.3%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7월에 있을 대선과 이후의 모든 일정이 별다른 사고 없이 치루어져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축제의 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 세계 최대 갑부, 자선사업가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빌 게이츠가 4월 5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앞으로 인도네시아 보건기금에 4천만 불의 기부를 약속하였습니다. 이 보건기금에는 게이츠 재단 외에 인도네시아의 따히르 재단과 그 외 8명의 인도네시아 재계 인사들이 각각 500만 불씩을 함께 출연키로 했습니다. 이들 규모를 모두 합치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부의 대상이 된 인도네시아 보건기금은 인도네시아 국내외의 결핵, 수두, 에이즈,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성 질환 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이날 서약식에 참석한 빌 게이츠 회장은 많은 나라에서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기금을 조직화할 시간을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구가 만들어지고 자산가들이 동참하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박애 정신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이정표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최대 갑부인 빌 게이츠는 매년 40억 불, 원화로는 4조 2천억 원 규모의 연소득의 95%를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빈곤국의 질병 퇴치를 위해 노력해온 그는 자금이 풍부한 곳보다는 빈곤국의 질병이 더 만연하고 있다는 불균형적인 상황을 지적하면서 말라리아의 경우는 돈이 있는 나라는 물론 돈이 없는 나라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이미 퇴치되었기 때문에 반면 후자의 경우는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재능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돈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쓰는 모습을 보며 왠지 가슴이 찡해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박애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 게이츠가 오래전 졸업식 축사를 하기 위해 마운틴 휘트니 고등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던 축사 내용이 빌 게이츠의 인생 충고 10가지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현실에 대하여 불평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둘째, 세상은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세상은 내가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느끼기 전에 먼저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보여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 셋째,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서 연봉이 4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말아라. 넷째, 학교 선생님이 까다롭다고 생각되거든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상사의 진짜 까다로운 맛을 한번 느껴봐라. 다섯째,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할아버지는 그 일을 기회라고 생각하셨다. 여섯째, 내 인생을 내가 망치고 있으면서 부모 탓을 하지 마라. 불평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라. 일곱 번째, 학교는 승자와 패자를 뚜렷이 가리지 않을지 모른다. 어떤 학교에서는 낙제 제도를 아예 없애고 쉽고 편하게 지나게 해준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회 현실은 학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덟째, 인생은 학교의 학기처럼 구분이 되어 있지도 않고 여름방학이라는 것은 아예 있지도 않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아홉 번째, TV는 현실이 아니다. 현실에서는 커피를 마시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열 번째,
공부밖에 모르는 바보한테 잘 보여라. 사회에 나오고 나면 아마 그 바보 밑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회의 새내기들에게 좋은 말로 격려를 한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정신이 번쩍 들도록 전해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직장과 사회생활에서의 실제 경험을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